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공입니다. 인천 부평에는 작은 공단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두 개의 업체를 기억하곤 합니다. 한 업체는 부평공단의 한쪽 끝을 지키고 있는 쉐보레, 다른 한 업체는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공단에 고소한 커피 냄새로 분위기를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동서식품입니다. 오늘은 부평공단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인 두 업체를 콜라보로 엮어보고자 동서식품의 대표 생산품인 믹스커피 맥심 비닐 패키지로 쉐보레 키케이스를 제작해보겠습니다. 비닐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커피 분말을 다른 병에 먼저 옮겨줍니다. 생각보다 패키지가 얇기 때문에 패키지가 찢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합니다. 제가 두 개의 맥심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빨간색 맥심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맥심하면 광고에서도 노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란색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맥심은 처음 빨간색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맥심 패키지를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의 쉐보레 키케이스 패턴으로 패키지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확인을 합니다. 사용할 부분을 결정했다면 가재단을 위해 조금은 큰 사이즈로 재단선을 그려줍니다. 1차 재단은 사용할 부분만 조심해서 가위로 시원하게 재단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맥심이 해외 업체 상표였다는 것을? 전 맥심이 동서식품 상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뒷면 안감을 붙이기 위해 패키지 사이즈를 다시 조정해주고 재단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정리해줍니다. 오늘 사용할 안감은 스페인산 고트 가죽. 제가 키케이스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프랑스 고트 가죽과 비교하고자 구매했었습니다. 스페인산 고트 가죽은 특이하게도 원피는 고트 가죽인데 가죽 표면은 양가죽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키케이스와 링을 연결해주는 가죽고리도 사용할 부분을 확인한 후 재단을 해줍니다. 안감까지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겉감인 패키지와 붙여줘야 하는데 패키지가 정말 얇다 보니 대패 삼겹살처럼 계속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에 고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패키지가 정말 얇은데 손으로 찢어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작은 알갱이에도 패키지가 쉽게 찍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인스턴트 커피를 본 건 유치원생 시절로 기억합니다. 투명한 병에 들어있던 맥스웰 커피, 종이통에 들어있던 프리마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동결 건조 커피임을 강조하며 출시되었던 맥심은 투명한 유리병에 빨간색 플라스틱 뚜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맥스웰의 사각형이 아닌 스틱형 맥심 일회용 커피가 출시되었을 때는 정말 신세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는 바로 내 마음대로 설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였습니다. 패키지와 스페인 고트 가죽의 본딩이 잘 끝났다면 이제 키케이스 패턴에 맞춰 정재단을 진행합니다. 빨간색은 오리지널 글자가 포인트가 되도록 재단하고 노란색은 모카골드와 맥심 글자의 앞부분이 포인트가 되도록 재단을 합니다. 재단이 끝났어도 아크릴 패턴은 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한 채 아크릴 패턴을 가이드 삼아 샌드페이퍼로 재단면을 다듬어 줍니다. 재단면 정리가 끝난 후 드디어 키케이스 앞판과 뒷판을 붙여줍니다. 그
두 개의 면을 본드로 붙여주기 위해 접합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가죽 표면을 벗겨줍니다. 본드가 스며들 정도로 살짝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본드를 바르기 전 아령장식 체결을 위한 구멍을 가죽에 뚫어줍니다. 네 개의 판에 구멍을 뚫고 나면 이제 접착을 위한 본드를 발라줍니다. 본드가 건조된 후 구멍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했던 가이드를 이용해 앞판과 뒷판을 붙여줍니다. 간혹 너무 건조된 가죽이나 물성이 나쁜 가죽, 원단은 미싱 자국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맥심 패키지용 포장재는 물성이 좋은지 스티치 구멍 터짐 없이 미싱도 잘 됐습니다. 차키는 일반적으로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넓고 하단이 좁은데 쉐보레 차키는 반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하단부를 통해 차키를 키케이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가끔씩 하단부를 막아주면 안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키를 보호하기 위해 하단부를 막게 되면 고리 부분보다 더 넓고 큰 하단부를 통과시키기 위해 상단부를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키가 키케이스와 정확히 딱 맞지 않고 케이스가 아닌 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키주머니 안에서 차키는 계속 움직이게 되고 버튼이 잘 안 눌려 스티커를 차키에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키케이스 제작의 마무리 공정인 측면 마감을 위한 엣지 코트를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투명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건조한 후 샌드페이퍼로 다듬어주고 키케이스 색상에 맞는 엣지 코트 컬러로 다시 칠해줍니다. 마지막 엣지 코트를 칠해주기 전 샌드페이퍼로 면을 다시 다듬어주고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쉐보레 키케이스 완성입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 작은 규모인 부평 공단에 있던 대부분의 업체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해서 공단을 떠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스쳐간 업체는 주인이 바뀌기 전에 진로소주, 오피코트로 유명했던 진동오피, 피아노의 전성기에 가장 규모가 컸던 3위각기입니다. 한때 인천 시민이라면 할인된 금액에 차를 구매할 수 있던 대우자동차가 좋은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쉐보레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터줏대감 같은 동서식품이 부평공단을 지키고 있기에 오늘도 고산 커피 향기가 골목 가득히 채워질 듯합니다. 제가 만든 쉐보레 키케이스에서는 커피 향기가 나진 않지만 맥심이라는 글자만으로 달달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커피 냄새로 가장 먼저 기억나는 부평공단을 생각하며 제작해본 쉐보레 키케이스. 저는 맥심의 고소한 냄새를 생각하며 재밌게 제작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